안녕하세요. 취재하고 중계하고 진행하는 담행 취중진담. 한 번 했어요. 자, 취중진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일요일 뉴스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좀 짚어보는 시간을 짧게 한번 가져볼게요. 짧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총선을 향해 가는 정치권 이야기, 그리고 검찰 패식 논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선거 운동도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고 다들 열심인데요. 종로 출마 굳힌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사실 말이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죠. 결국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 전 총리가 신사적으로 경쟁하고 싶다라고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특유의 목소리와 함께 황교안 대표는 계속 당에게 도움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당에 도움되는 일을 약간 피하는 모양새가 됐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피하는 모양새, 그리 좋지만은 않죠. 어차피 나올 거면 빨리 나오는 게 좋은데, 사실 이미 이낙연 총리가 나와서 이번 설 명절 동안 종로에 있는 시장 가가지고 막 이제 시민들 만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타이밍,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명분을 만들고 이제 나와야 한다. 뭔가 이렇게 보수 통합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나와야지 이제 나오는 거 이해가 된다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수 통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혹시 종로에서 안 나오진 않겠죠? 이 전 총리가 또 언급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분명히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임종석 전 실장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해찬 대표, 이낙연 전 총리 입에 오르내린다는 거, 그냥 오르내리는 건 아닐 겁니다.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임 전 실장이 어딘가에 출마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높은데요. 임 전 실장도 내가 해놓은 말이 있는데 어떡해 라고만 하지 나 안 나갈 거예요 라고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민주당은요, 얼마 전에 문석균 씨,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 출마 때문에 좀 세습 정치다 뭐다 이렇게 좀 비판이 많아서 좀 곤란했었는데, 문석균 씨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좀 한시름 덜었나 했는데요. 부동산 투기 관련한 의혹, 이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성추행 논란으로 또 문제가 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조금 이제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문석균 씨에게 들이댔던 그 엄격한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요, 공천에 아주 지금 박차를 하고 있는데, 공천관리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요, 김형우 전 의장이 됐습니다. 김 전 의장은 한국당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던 분이죠. 게다가 그런 김 전 의장이 김 위원장이 되고 나서 위원회 김세연 의원을 앉혔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한국당의 해체까지 주장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 면면을 보니까 아마 한국당 공천을 아주 세게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많습니다. 특히 TK에서 강남까지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여론조사에서요, 지역구 현역 의원을 뽑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반을 넘더라고요. 51%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갈이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걸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요, 보수통합 관련해서 나온 건데, 보수통합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50.7%고요. 그 보수통합은 누가 해야지 좋을까? 이런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에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 안철수 전 대표까지 함께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44.6%입니다. 반 정도 되는 거죠. 반 좀 못 미치긴 하지만 가장 많았어요, 한마디로. 안 전 대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전 대표가 그렇게 보수통합을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0%나 됐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니까 조금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걸까요?
안 전 대표가 하루빨리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그 방향은 뭐가 될까? 일단 안 전 대표는 가장 큰 방향으로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당 창당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과 좀 함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뒤에 뭐 신당 창당을 하든 뭘 하든 뭐 모르겠지만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검찰에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일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 직보를 하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패싱이다 라고 지금 프레임이 조금 정해진 것 같은데요. 왜 윤석열 총장을 건너뛰고 패싱을 했느냐라는 거에 이성윤 지검장이 해명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서 추미애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대검이 얘 또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몰랐는데 고검에는 왜 늦게 보고를 했느냐는 겁니다. 보니까 이성윤 지검장이요. 23일 오후에 추미애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이게 보도로 논란이 되자 24일 밤 10시 반에 윤석열 총장에게 그리고 밤 11시에 서울고검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나서 보고를 한 점도 조금 마땅치 않지만 왜 윤석열 총장이 안다고 해서 윤 총장에게만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서울고검에도 보고를 안 했느냐 이 부분인 건데요. 이걸 두고는 근데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윤 총장을 패싱한 거 이전에 윤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기소하는 과정에서요. 이성윤 지검장은 최 비서관의 대면 조사 이후에 기소를 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기소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후에 기소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이걸 윤 총장이 묵살하고 성경화 차장에게 지시를 해서 전결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묵살하고 누가 먼저 패싱을 했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저는 내일 뉴스와에 대해서 또 관련한 이야기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